2023년 2월 21일입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좀 울리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아직 조금 가래는 있지만 좀 이따 가서 약 좀 더 지어 먹고, 아침에 좀 하수구 싱크대 하수구는 자주 막힙니다. 그러면 잘 버텨왔죠. 싱크대 하수구가 막히는 이유가, 여러분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때, 특히 이제 동물성 기름을, 돼지 기름 같은 거요, 많이 먹고 그거를 이제 세제로 닦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고형화, 굳죠. 그것이 이제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과, 그러니까 그런 뭐 막히는, 제일 곤란합니다. 이 기계를 쓰기도 애매하고, 또 뭐 손은 뭐 뚫어뻥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아침 다른 일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제 집이라면야 제가 그냥 완전히 다 했는데, 또 세입자분들이라서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부는 뚫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삽니다. 자, 이 조선일보에 이걸 뭐 좋은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일보 기자, 인턴 기자분이 전화하셨어요. 근데 사실 인턴 기자분은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경력 있는 기자분은 일단 저한테 연락을 안 할 거고, 뭐 일단 제 성향 같은 거를, 물론 저는 조선일보 기자든 동아일보 기자든 어떤 경제지 기자든 저는 아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다 전화 인터뷰를 해줍니다. 뭐 자문도 해주고. 근데 이제 인턴 기자들은 낯서니까 쭈뼛쭈뼛하죠.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길래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는데, 글쎄 뭐 조선일보라서 그런지는 뭐 그거는 제 편견이고, 편견일 수 있고 아무쪼록 훌륭한 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이제 그 남자의 위험한 매력, 시청자는 연쇄살인마가 궁금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OTT, 넷플릭스의 OTT에 너의 모든 것 시리즈에 이제 세계 1위, 이건 이제 이게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조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제 뭐 이거는 픽션이니까, 근데 실제로 픽션이 아니라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든 형태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이게 사실 덱스터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사이코, 아메리칸 사이코 이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지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느 강연 자리나 이런 데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교차되거나 혼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느낀 것을 가지고 타인들 공동체에 위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럼 그거를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면 사이코패스라 불려야 되냐. 이건 사실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하나? 할 실이득이 있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렇게 사이코패스는 계속 사이코패스. 근데 실제로 사이코패스를 잡고 보거나 아니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이코패스가 뭐 연쇄살인마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화된 사이코패스죠. 그러니까 범죄화된 사이코패스는 이 자신의 범죄성을 발현했고 그 발현한 부분에 대해서 잡힌 거죠.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성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발현했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픽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가택 진입, 납치, 살인, 사체유기 등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저지르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 자신의 삶의 목적이란 거를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그게 실제로 자신의 삶인지 어떤지는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AI가 만들어내는 세상, 그것이 인간의 지성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감정 비슷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굳이 경계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범죄성이 발현되지 않게 다른 쪽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이 너의 모든 것 시리즈 1에서 3에는 뉴욕을 거쳐 캘리포니아에서 이 아내를 살해하고 집을 불태운 후 떠나왔어요. 근데 시즌 4에서는 문학 교수로 위장하고 정착해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고 상류층의 가식을 비웃고 그리고 마치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조 골드버그는 자신을 가꿀 줄 알아요. 위장할 줄 알아요. 근데 타인들한테 정의롭고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영웅적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그러니까 OTT에서 연쇄살인마가 핫한 직업 맞나요? 또는 다머라고 하는 OTT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건 제프리 다머 실제 연쇄살인범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소년과 남성 17명 최소를 살해하고 뭐 남성의 성기를 어떻게 하고 뭐 식인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시리즈도 있고 덱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흉악범죄자를 사냥하는 법의학자인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신의 성향을 사냥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흉악범을 사냥하는 걸로 포식하는 걸로 하면은
그건 범죄성인가요? 범죄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칼같이 판단하고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는데 그것을 약자한테가 아니라 강자한테, 강자라고 하면은 이런 다른 흉악범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 권력 집단들을 한테 응징을 하고 공격하고. 근데 그럼 이게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회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고 슈퍼히어로들은 너무 멀고, 마치 이 스파이더맨처럼. 근데 스파이더맨도 초능력자잖아요. 그러면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하는 지금 이 조 골드버그, 덱스터, 얘네들은 초능력자일까요? 아니,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근데 성격적인 형태의 어떤 존재예요. 이상 성격자? 그런데 그 행동이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의식을 통해서 악을 포식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산물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죠. 아니, 아예 없죠. 왜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은 자신보다 기술이 좋거나 혹은 자신보다 서투르거나 마음에 안 들어.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포식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수의 악이야. 권력자고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 잡는. 우리가 이제 악인전이라고 하는 데서 악마가 악마를 잡는 뭐 이런 그런 설정을 하니까, 그런 설정을 하는 그 주체는 샤프해. 얼굴이 잘생겼어. 판단력도 빨라. 사회에 잘 배웠어. 많이 배웠어. 돈도 많아. 좋은 거 타고 다녀. 요새 이제 그 차태현 씨나 정용화가 나온 두뇌 공조라고 하는 거에, 그 두뇌 공조의 정용화는 사실 그거하고 관련 없죠. 그건 사이코패스의 뇌는 가졌지만 그게 다른 어릴 때의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사회 현상일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쁜 놈들, 사기꾼들, 다른 사람을 등치고 속이는 이런 자들이 승리하는 사회에서 그런 악을 다른 방식으로 응징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그러니까 초능력이 아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히어로로서의 어떤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는 한니발 렉터, 양들의 침묵에서 연쇄살인마죠. 그런데 FBI 요원을 도와갖고 다른 연쇄살인범도 잡게 만들고 그들도 죽이고, 또 더 큰 문제는 구조적인 악을 일부 제거해요. 덱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아메리칸 페이브릿 시리얼 킬러라고 하는 덱스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MZ세대로에서는 조 골드버그의 너의 모든 것, 저거죠.
MZ 세대의 3분의 2가 이런 연쇄살인마 소재의 팬이라고. 이 비율이 세대가 더 내려올수록 더 80%, 89%막 그래. 이게 일종의 사회 병리 현상이랄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 실제로 공적인 권력은 공권력은 무력하고 사적인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적으로는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슈퍼히어로는 너무 식상해. 마블 시리즈 뭐 앤트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의 걔네들 존재하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사이코패스는 존재해. 근데 그들 중에 아주 소수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범죄를 잘 조작하는 능력이 숭상받고 숭배받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상과 OTT의 이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이 관심이 영국의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즉 강간과 인신매매를 실제 저지른 연쇄 혐오 범죄자의 우리나라의 중학생, 영국의 중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앤드루 테이트라고 하는 37살인데 6명, 최소한 6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과 인신매매를 저질러 갖고 지난해 로마니에서 체포된 인물인데, 이런 스스로 자기는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하고 킥복서로 활동하고 있고 활성했고, 은퇴한 뒤에는 이런 형태의 차별적인 여성 혐오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대남애들이 페미를 싫어하고 그런 것에 또 인기를 있는데 더 나아갔고, 그들 중에 여성에 대해서 강간하고 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영국의 이제 7학년이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뭐 2, 3학년쯤 되겠죠. 2학년? 얘들이 이 테이트를 일종의 숭배해갖고 앤드류 테이트를 숭배해서 그 강간당한 여성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성고정관념이 바뀌는 시대에 남자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도전받는 남성성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의 폭력적 범죄적인 형태의 구현된 남성성을 동경하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처벌받고, 그런데 쟤는 강간범, 얘는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돈도 벌고 인기도 있어. 테이트가 한 말이 틱톡에서 굉장히 젊은 층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고, 남성의 우월성, 독특한 역할 같은 거, 남성성의 대체제가 돼요. 그래서 숭배, 이게 이제 섞인 거죠.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해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그런데 여성을 혐오한 걸로 그래? 그런데 실제로 실형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앤드류 테이트가 요 나이 또래를 세뇌하는 것에 대한 영국 교육당국의 무력함,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영국 사회의 축소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1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 30대 애들 중에서도 20대 애들, 뭐 그런 애들 중에서 이런 이 일종의 악마 숭배자, 악마면 어때? 뭐 연쇄살인 보면 어때? 숭배하고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억압된 현실을 심리적으로 돌파할 수 있어. 그게 사실은 이 뭐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같이 그런 것에 빠지는 구구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것보다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윗세대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범도 없어. 무엇인가 이 억압되고 답답한 현실에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 더 낮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나이 어린 남자이거나 아니면 나이 많은 노인이거나 길거리 지나가는 재수없게 나를 째려보는 어떤 여성이거나 누구거나,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의 전성시대라고 했던 80년대 90년대 오히려 지금이, 그때는 그 연쇄살인범들이 숨어 다녔는데 지금은 오히려 OTT라든가 아니면 현실에서 아까 앤드류 테이트처럼 숭배받는, 근데 그 숭배가 과거에는 돈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범죄자 낙인만 찍혔는데 지금은 범죄자면 어때? 잘 입고 멋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발언권도 있고 유튜브 같은데 인기 있고, 이런 부분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쉽게 연쇄살인범을 얘기를 하고 너무 쉽게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함부로 사이코패스, 이게 소위 범죄 전문가라는 자들이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거나, 혹은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대충 해서 자신의 이익을 하거나, 사실은 저거는 연쇄살인과 관련이 없는데 연쇄살인이라고 하거나, 진짜 그러면 그들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어떤 집중적인 범죄에 대한 어떤 건 했는가, 그런 것도 없이 뭐 프로파일러와 사이코패스를 대당시켜서 결국은 특정한 이득을 얻게 되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돼가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말이라도 생각하고 있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뭔가 이런 사이코패스 뭐 프로파일러 뭐 이런 얘기로 뭘 이렇게 언론에 막 써먹고 또 자신들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써먹고 그랬는데, 그걸로 실제로 우리 사회,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추정하고 그런 것을 따라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10대 2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고 답답하지만은 깊이 논의해야 되고 대안을 세워야 되고, 뭐 검찰에서 마약 뭐 범죄 특별팀을 만든다, 막 뭐 한다, 학교 폭력에 대한 뭘 대응을 한다 하는데, 사실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냥 인기만 영합해서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허접해.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것도 그 자들은 전문가의 탈을 쓰고 있고, 언론의 탈을 쓰고 있고, 관료의 탈을 쓰고 있고, 교수의 탈을 쓰고 있어서 더 답답하죠. 여러분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OTT 같은데 돈이 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더 이런 걸 만들겠죠.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유영철 관련된 부분에 인터뷰 해달라고 하길래 신신당부하면서 외국인 스태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안 들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해한다, 그런 쪽을 하겠다, 왜인걸? 무슨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생각했겠죠.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